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 세 당이 단일 개헌안을 마련해서 5월 9일 이 대선 투표날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자, 제1당인 민주당을 제외하고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이게 미지수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인데요. 자, 그 가운데 한 분입니다. 국회 개헌특위 소속으로 민주당 내 개헌파 모임의 이종걸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그냥 거두절미하고요. 이 새 정당의 합의 동의하세요? 합의에 대해서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제 개헌을 이번 대선 때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고 네. 지금 정족수 200명에 이르는 한 34명 민주당이 되지 않을 것이 거의 분명한데 예. 그냥 발의만 해놓고 또 결의가 안 된다면 지금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좋은 시기에 개헌의 논의가 완전히 죽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전술적으로 잘 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헌안,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 큰 틀에서 이렇게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네. 개헌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의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개헌 절차, 일정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우선 여러 이유에 의해서 네. 현실적으로 좀 민주당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네. 참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에 반대해서 네. 취지와도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개헌을 위한 개혁, 저는 개혁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점에 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 개헌특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 이분은 이 3당 단일 개헌안이 아니라 이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개헌 작업에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건 사실이 아닙니까, 의원님? 개헌안 네. 지금 대통령 분선형의 개헌안을 서로 논의하고 제가 우리 당의 이제 간사에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선 다수의 의견들이 모여질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안에 같이 네. 논의하고 그런 것들은 초기 단계이지만요. 네네. 그걸 한 바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합당 방식 합의 방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개헌안 마련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특위 차원, 여기에는 이제 민주당도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질문인데요. 특위 차원에서 개헌 추진 일정을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좀 소극적이기 때문에 네. 대선 전에 개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라는 그 입장 속에 네. 사실 개헌 일정에 관해서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드리겠는데요. 특위 차원에서 그러면 대선 투표일에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 실시하자라는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목표로 하는데 네. 그것이 힘들다면 우리 개헌안을 이상적인 개헌안, 네.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민주주의 질서에 맞는 개헌안을 만들 때 그 안을 중심적으로 제시하고 네. 지금 현재 오늘에도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만 소위 전문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네. 또 일부 시민단체도 그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저희 들었기 때문에 네. 그 부칙조항 개정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 1년 후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방선거에 국민 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네. 개헌을 이제 확정짓는 그것을 부칙조항에 말하자면 개정조항의 개정입니다. 네. 법개헌을 예. 함으로써 일자와 시기를 못 받고 그리고 혹시 개헌에
개헌의 이런 골든 타임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따고 오해받고 있는 네.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해를 돕고 또 개헌을 하고자 하는 저희들에게도 네. 개헌의 일정을 아주 명백하게 함으로써 네. 서로 큰 도움을 합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것은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 안철수 전 대표나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도 거기에 상당히 부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앞서서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의총을 열어서 이 개헌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안으로 당론을 정한 바가 있었죠. 네, 그때 제가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네. 늦어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한다라고 했고. 늦어도라고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늦어도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분명히 예. 그 늦어도는 네. 개헌특위에서 가능한 한 빨리 네. 논의해서 예. 라고 했습니다. 그 안을 만들어서라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라는 것은 내일도 가능하고 모레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정 이런 저희들이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다수가 이제 전문 소위를 만들어서 한다면 네. 지금 현재 구성되고 있는 좁혀지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 플러스 대통령 분산형 포함한 일부의 기본권 개정까지 포함해서 저는 지금 현재 3월 30일을 가장 맥시멈으로 해서 4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상황도 가능한데요. 네. 다만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졸속적이고 또 지금 현재 국민들 중에서는 중요한 그 개헌 과정을 국민들을 빼놓고 한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좀 너무 졸속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정략적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고요. 예. 의원님, 그러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단순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원님이나 민주당 내 개헌파 모임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개헌 국민투표의 회부하는 적기는 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선 부칙조항 개정을 통해서 못 받고, 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네. 현재 각 당이 다수안이 만들어진 안을 국민 의견, 국민 참여 절차를 밟아서 어느 시기에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 또 한 가지 문제는 거기에 3년 대통령 임기를 못 박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 3년 임기를 못 박는 것이 사실은 국민투표 시기를 지방선거에 하기로 한 것과 일관됩니다. 네. 예,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을 5년 임기로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번 1년 후에 지방선거가 아니라 그 다음 총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총선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년 뒤에 맞추기 위해서는 총선 임기, 그러니까 총선으로 뽑혀지는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이 수밀관합니다. 그래서 정 안 된다면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못 박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지금 문재인 대표를 따르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그건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것과 모순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모순되는 것을 좀 개정해서 5년 임기를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총선거 때 투표를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2년 임기에 국회의원을 뽑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헌법 부칙조항 개정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칙조항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늦어도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대통령 선거 5월 9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역산해서 아무리 늦어도 3월 30일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 선거 때 이것도 국민투표, 그러니까 부칙조항 바꾸는 것도 국민투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헌법 개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헌법 개정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 부칙조항만 바꾸는 그 개헌안을 올려서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하자 이런 입장이세요? 네, 그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이상적이고 개헌도
이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예. 이미 절차를 못 박았으니까. 그러면 이런 의견에 당내 다른 그 개헌파 의원들도 동의하는 겁니까? 뭐 거의 개헌이 일부의 의원들에 의해서 네. 어렵다고 한다면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차선책이고 네.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새 정당이 합의한 거는 부칙만 바꾸는 게 아니라 헌법 그러니까 필요한 거 다 바꾸는 개헌인데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5월 9일 대선 날 부칙 조항만 바꾸는 개헌에 합의할 수도 있다. 개헌파 모임이 민주당 내 개헌파 모임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우청에서 한 것도 이런 정도 내용이라면 저는 상충하지 않고 예. 그래서 이런 방식의 개헌이라면 물론 이제 먼저 오늘 자문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네. 시민단체 우리 광장에 있는 국민들이 그 뜻을 먼저 동의해주고 네. 국회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들의 뜻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다면 저는 민주당 34명도 훨씬 넘을 수도 있다. 그러면 혹시 이 안에 대해서 이 다른 새 정당도 알고 있습니까? 예, 사실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저희 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네. 그 김동철 간사님과 홍익표 간사님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이런 안에 대해서 상당히 오픈돼 있고 네. 본인들도 차선책으로 충분히 경청하고 할 만하다. 차선책으로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 정당이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일단은 그 헌법 전체를 한번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는데 안 되면 차선책으로 부칙 바꾸는 것으로 한 발 그러니까 물러서서 국민투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런 부칙 조항 개정도 사실상 싫어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헌법 자체를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 3당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유감입니다만 네. 자유한국당 그 3당이 한 그 합의 내용에는 뭐 이면에는 네. 이런 부칙 조항 개정을 한다면 타협책으로 그것도 오히려 강하게 밀고 있는 네. 타협안으로 네. 제시된다면 예. 거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술적 무슨 합의 아닌가 그런 사실 긍정적으로 그러면 해석한다면 그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새 당이 한 발 물러서서 그러면 의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부칙 조항만 바꾸는 것으로 5월 9일에 국민투표 올리자라고 제안하면 민주당의 개헌파 의원들이 동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충분히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정도를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 이거는 개헌을 지금까지 얘기한 그 문재인 대표의 말씀과도 어긋나고 네. 그리고 또 개헌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적폐로 나타난 개혁의 어떤 개혁의 시발점이자 그 종착점으로 개헌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 개헌도 싫어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합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경우에도 네. 충분히 이것은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부칙만 바꾸는 것이라면 자유한국당이 참여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개헌 특위에서 그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동참해서 들어오는 것까지 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저는 이 개헌의 논의 자체를 처음 주도하고 거의 주도에 같이 있다는 것에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이 방안과 관련해서 이제 탈당을 한 김종인 전 대표와 의견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내용과는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지금 의원님과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부칙 조항만 바꾸는 1단계 개헌이 5월 9일 대선 투표일에 같이 실시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걸 하면 응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인터뷰를 마무리해도 되겠네요,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